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작품에 대해서든 뭐 궁금점이든 소감이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예. 저는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작품을 너무 잘 봤고 모든 미용수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 꽤 여러 가지가 일단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안무가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무가님께서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동 수단부터 해가지고 약간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뭐랄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런 비인간 존재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신 계기가 무엇인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2년도 발표한 거죠. 그때 제가 어쨌든 물리적인 운동성이 강한 움직임들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걸로 레퍼토리를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조금 뭔가 새로운 확장,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제 자체는 저에게 주제 자체는 물리적 키워드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모빌리티의 단어가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기획자님과 함께 좀 깊이 있는 탐구가 돼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을 그때 피디님께서 처음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인간상이 있구나 전혀 몰랐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좀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의 차이도 잘 몰랐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던 휴머니즘이면 안 되는구나, 인간 중심이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뭔가 깊이 없는 퍼포먼스를 계속 했었던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한 줄 알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 내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한 레파토리의 작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 알죠? 레파토리의 목적으로 여러 번 공연을 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기술무용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몇 개월 워크숍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포스트 휴먼에 대한 강의를 미생물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체험하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포스트 휴먼은 그게 예술로 그냥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내 자체가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부터 달라져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2-3년 동안 좀 이전에 썼던 것들에 대한 자괴감을 막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조금 해보고 지식을 얻고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포스트 휴먼이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적지 않았어요. 글에다가 감히 내가 포스트 휴먼을 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바라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오히려 좀 더 내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들한테도 내가 인간인데 자꾸 왜 인간 아닌 것들을 탐구하고 쳐야 돼. 왜냐면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좀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래야지만 춤의 관점도 새로운 관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맞다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동작들과 새로운 동작들의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안 하던 걸 해봐야 되니까 라는 저런 자세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포스트 휴먼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입니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PD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가 뭐 철학적인 개념부터 해서 굉장히 학문적인 논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냥 사회상을 봤을 때 인간이 인간적이지 않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보다 인간이 더 인간성을 찾는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술 작품으로서 보여져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듀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쨌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술 작품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고, 특히 현대무용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포스트 휴먼이 사실 저희 언니 논문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에 계속 뭐가 이제 현 시대에서 계속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항상 주제를 찾을 때 저는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뭘 할 때도 다른 분야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는 동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면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사고에 굉장히 조금 많이 실천을 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좀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를 내가 예술 작품에 반영해서 뭘 바꿀 거야는 사실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하루하루를 내가 그냥 실천하고, 또 나의 동료들과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각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되게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했는데 네. 이거는 무용수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혹시 뭐 가장 좋았던 움직임이나 너무 하면서 힘들어서 싫어했거나 아니면 이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리서치 과정에서 너무 좋았던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30분 정해져 있어서 혹시 몇 분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경제인 우영수가 가장 힘들었던 동작 한 번만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짧게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됐어. 저는 경제인 힘들어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저기에 질문 있어서 손 드셨던 분 계셔가지고 맞으실까요? 저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오늘 공연 보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질문이 있는데, 브레이크 더 보너와 테이스트 드라이브 둘 다 이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창작하실 때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작품이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브레이크 더 보더라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모빌리티라는 첫 작품을 만들고 이걸 다시 세분화해야겠다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리 예술을 저희가 조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와의 거리와의 경계를 조금 더 허물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는 이동의 수단을 이제 실제 말씀하신 브레이크보드를 통해서 댄스 필름도 그렇고 거리 예술을 좀 병행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무대에서 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더 경계 그 흐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던 것 같고, 이번 작품은 진짜 철저히 조금 더 이동성, 그러니까 여기 리플레드 나와 있지만 인간뿐만이 아닌 그냥 무생물, 내가 상상했을 때 이게 움직인다면 그쪽에 조금 더 작업을 초점을 두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전 공연에서 신화적 모티브를 차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 셀러리가 어떤 부분인지 좀
약간 과거의 이동 같은 이미지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많이 착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신화에 나오는 뭐 켄타우로스나 뭐 여러 가지 막 이동에 관련된 모티브를 얻는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똑같이 흉내내거나 묘사하려고 하진 않았고 그것을 무용수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질감이라든지 다리가 뭐 조금 평상시와 좀 다른 형태로 움직임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이미지로 차용을 했었던 것 같고 신화적인 또 셀러리 일단 무용 자체가 워낙 이제 물리적인 운동성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이동의 다양한 관점, 다른 관점이 조금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연에서 동물이건 저희건 어떤 많은 생명체들이 무언가를 자연에서 섭취하고 그 섭취한 것이 내가 어떤 다른 공간에 가서 배설을 하고 그 배설된 공간에서 이제 다시 싹이 튀어나오고 그 본질은 이 먹은 것과 이동된 배설된 곳에서 다시 태어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치 그렇죠. 플라스틱을 저희가 버린다고 해서 바다에 이렇게 조각들이 결국엔 글로 가고 그 바다 거북이가 먹으면 그 속에 또 있고 저희가 그걸 또 먹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동의 형태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섭취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는 거칠기 때문에 퓨어했으면 좋겠다. 그럼 엄청 순수해 보이는 식물이었으면 좋겠고 냄새가 좋았으면 좋겠고 아삭거렸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무용수들은 싫어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 오늘 공연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 이상이라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하고 그다음 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공연 재밌게 잘 봤고요. 작년에 플랫폼에서도 사실 이 공연을 봤었는데 무대가 조금 더 커지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되게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대 회전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조명 활용해서 그림자도 더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도 뭔가 멀리서 들리는 더 공감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대 연출에서 뭔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라든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어질까 조금 최대한 지금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무용수로 벗어나서 안무만 할 수 있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무를 하지만 현장에서 안무를 하지만 여기 뒤에 계시는 음악 감독님, 무대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저기 미디어 아트를 해주신 작가님,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팅을 했고 이 작품이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동하는 경험을 관객들이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무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을 때 각 파트의 감독님들, 작가님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는 바탕이 있는 것들을 좀 다 고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무대 쪽에서는 관객이, 그러니까 무용수는 이 턴테이블을 많이 돌고 바라볼 수 있었는데 관객이 직접 돌고 체험하는 것들은 본 적이 없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는 흔쾌히 너무 좋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명 감독님께서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다가 조금 더 무용수 개체 그리고 조명도 어떤 생명체 개체 사물의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저는 등장 자체도 닳고 다른 몸인데 이 욕구에 따라서 닳고 다른 몸이 그게 조금 영감이 되셨는지 이제 무빙 라이트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 구조들이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주셔서 흔쾌히 좋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운드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작곡가님하고 오면 감독님이 이제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어디에서 어떤 소리, 어떤 구간에서 흘러나오고 음악들을 보면서도 시간차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몇 개가 많았는데 이제 정보가 많다 보면 본질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작업을 마지막에 했고, 그 중에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저쪽에 마이크 전달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저도 정말 잘 봤고요. 작품을 보면서 약간 점차 움직임 싸면서 약간 프리미티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마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포스트 휴머니즘을 많이 담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은 트랜스 휴머니인가 아니면 포스트 휴머니인가의 그 사이에서 아마님은 어떤 점에 또 초점을 뒀는지도 궁금하고, 무용수님들도 즉흥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했는지 참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포스트 휴먼을 강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리플렛 글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뿐이었고, 거기에서 포스트 휴먼이 보였다면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용수분들 중에서는 리서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리서치를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제가 안 해본 것들을 최대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리적인 운동뿐만이 아니라 오감이라고 해서 뭐 청각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청각을 쓰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지, 뭐 후각,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평소에 쓰지 않는 뭐 혓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촉감, 또 그게 아니어도 뭐 감정이 드러나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작들이나 아크로바틱한 테크닉들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평상시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면은 어떻게 움직일까, 혹은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좀 상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이 그냥 내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눈이 있다면 어떻게 바라볼 건지,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뭐 내 귀에 발이 있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시도도 많이 해봤고, 아니면은 엄청 불편한 포지션이나 되게 다양한 자세들을 취하고 거기서 나는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네? 어떤 식으로 근데 또 뭐 이건 다른 얘기를 아쉬운 점이 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용수들이 엄청 다양하고 재밌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구성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동작들도 있고, 또 개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듀엣이든 트리오든 엄청 재밌는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언젠가 한번 또 발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저희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희 다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검색하면 나오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 이제 언제든 작품에 대한 후기 남겨주시면 또 제가 선정해서 맛있는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저녁 좋은 시간 되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